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빅데이터로 통해서 시장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기고만장 기자실 시즌2에서 저희 코너로 빅머니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하실 분 이한경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이규찬 기자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먼저 순서는 데일리 핫 이슈 종목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략으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식시장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오늘 SNS나 블로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핫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핫 이슈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스코고요. 3위가 한화, 4위가 KT, 5위가 IMBC입니다. 위원님 1위가 네이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가 이번에 소상공인,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는 대신에 네. 1,0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작년 초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제 소상공인 플러스 어떤 골목상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슈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서 네이버의 주가에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네이버가 가장 크고요. 다음도 마찬가지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정기국회 때였나요? 11월 초로 기억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서로 이제 동의 의제를 하면서요. 서로 이제 합의를 본다는 쉽게 얘기해서 합의를 보기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말을 거치면서 이제 결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포인트를 보면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 1,000억이나 돈을 쏟아붓게 되니까, 이야, 1,0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지원금을 이미 얘기했던 것이 500억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후생과 중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미 밝혔던 것이 희망재단이거든요. 이 희망재단의 500억 원에 대한 출연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결정된 것은 500억 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쪽에서 500억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500억 플러스 500억 1,000억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네이버의 어떤 시장 가치에 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은 결코 크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악재의 어떤 소멸 호재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앞 한 달간의 정도의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큰 걸림돌은 넘어섰다라고 인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 오늘 주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핫 키워드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1위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그중에서 또 4위에 올라온 KT를 살펴볼 텐데요. 황창규 회장 내정자로 CEO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한때 주가가 3만 원 이하로 추락했던 KT가 재도약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업황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떤가요? 네, 그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KT가 주가가 조정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보다 위로 갈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전에 이석채 회장이 신임 요번에 새로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뭔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마 다들 이해하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CEO가 들어섰고요.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좀 공평한 인사도 나올 것이고요. 뭔가 새로운 전략 전술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의 3, 4개월보다는 앞으로 3, 4개월이 좋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것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석채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이 고배당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석채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같이 밝힌 것이 결국은 고배당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에서의 어떤 썰물 같은 매도 압력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요. 앞으로 고배당의 매력, 물론 다른, 아무리 배당이 적더라도 여타 다른 업종,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요. 고배당의 매력의 큰 틀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만은요. 그 통실 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요. 결국은
탑픽은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고배당 매력이 감소가 되면서 지금 KT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이 큰데요. 지금 업황 측면에서는 통신업 쪽에서 KT 대신에 SK텔레콤을 좀 더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달러와 환율이 1,050원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역시 지금 2014년 주식시장이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복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엔화에 대한 분위기, 또 달러와 환율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